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인재를 키우는 디지털 학습 전문가 현서아빠 배성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제목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쓸모없는 지식을 가르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좀 자극적인가요? 현서아빠 표현! 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기구 아시죠? 거기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의 제목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게 2020년 11월이니까 벌써 2년도 넘었는데요.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우리 7080 부모님들한테는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너무 많이 자주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지금에 없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교육이 좀 변해야 되지만 교육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교육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구도 아닌 경제포럼,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를 전망하고 예측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기구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우선 영상을 좀 보시고 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oughly 1.5 billion people are currently in an education system that is preparing them for the jobs of yesterday by teaching the curriculum of 100 years ago. All around the world, every country is funding a public education system, teaching courses that were designed last century or even 2 centuries ago. And those courses didn't imagine the future that we're about to enter. And when we think about that, people all the time think about how can we improve school? And what they think about is how do we use technology in the classroom, but to still teach the same stuff that they learned when they were young. 네, 우선 영상 시작 부분에서 테크 익스퍼트, 기술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쓸모없는 지식, 유슬리스한 날리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코드.org라는 회사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무료로 이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 회사인데 여기 대표인 하디 파트로비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 정도의 학생들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커리큘럼으로 공교육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미래의 직업들이 아닌 우리 과거의 직업들에 대비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교육 시스템이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모두가 100년에서 200년 전에 처음에 만들어졌고 지금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는 이런 데다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금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학교를 어떻게 혁신할까? 교육을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을 어떻게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지식들, 지금의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과거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65%의 직업들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될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어떻게 그러면 또 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여기 교육부의 국장인 안드레 슈나이더 이제 국장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The kind of things that are easiest to teach and maybe easiest to test have also become easiest to digitize, to automate. Now the world simply no longer rewards people just for what they know. Google knows everything. It rewards people for what they can do with what they know. State-of-the-art knowledge, of course, is always going to remain somewhat important, but success in education is no longer just about reproducing knowledge. It's about extrapolating from what we know, applying our knowledge creatively in novel setting. 이 국장님 말씀이 가장 가르치기 쉽고 가장 테스트하기, 그러니까 시험 보기 쉬운 것들은 모두 다 자동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 역시 가장 디지털화하기
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사람들한테 더 이상 뭔가를 알고 있는 그 지식 자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구글에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뭔가 사람이 조금 더 지식을 알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고, 대신 내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최첨단 지식을 아는 것이 쓸모없느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것 역시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서의 성공은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재생산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창의적으로, 남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현실에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창의적인 이런 방법들,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n fact, I think the report from the WEF captures those things really, really well. It's about, can you think like a scientist rather than, do you know a specific formula and equation? The social and emotional skills are becoming so much more important. I mean, these are the ones that complemen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we've created in our computers actually best, and we're weakest in developing them. 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퓨처 오브 잡스라고 하는 이제 세계경제 포럼의 2020년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과학 공식을 암기하고 그걸 잘 적용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과학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과학자들은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실험이나 관찰을 해보죠. 이런 탐구 정신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인재의 역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 정서 지능,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앞으로 자동화가 되고 AI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시대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 사회 정서 지능, 공감하는 능력,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가장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제 회사를 멀쩡히 다니다가 교육공학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때도 교육개혁에 대한 얘기는 한참 있었고요. 지금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잘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바뀌기 위해서는 현직 선생님들도 그러시지만 정책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움직여야지 되는데, 이게 너무 크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바꾸는 게 절대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코로나 이후로 이런 교육 변화에 대한, 교육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좀 대두가 됐고, 못해도 이 기간이 10년 이상 좀 앞당겨졌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빨리 뭔가 이런 교육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분명한 건 이런 큰 국제 기구들에서도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자리들이 다 기계로 대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더 가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하게 될 거고,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국장님의 남은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education is no longer, should no longer be just about teaching people something, but about providing them with a kind of reliable compass and the navigation tools to find their own way.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지만 이게 현실로 사실 다가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르고, 그러기에 거기에 맞는 미래 인재 역량이 어떤 건지 알아내고 그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고 지금 당장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나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집에서 저희 현서랑 여기에 맞는 교육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팁을 알려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학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 학습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하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서 원하지도 않는 공부를 시켜서 학습을 질리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이제 학습 동기가 생겨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가 원해서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건 공부라기보단 주로 놀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런 걸 하면 좀 걱정을 하시죠. 아이가 너무 공부 안 하고 노는 것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거기에서 아이들의 어떤 동기 유발도 되고 호기심도 생기고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거를 끝까지 자기가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가 아주 중요하고,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고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실패 경험을 충분히 하게 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실패를 했을 때 지적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실패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게 과정이다 이러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지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참 이게 쉽지 않죠. 실패를 하게 되면 내 마음도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지적질을 하게 되고 혼을 내게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도 수없이 실패를 하게 될 텐데 그 실패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누구나 실패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하는 그릿이라고 하죠. 이런 회복 탄력성, 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실패해도 괜찮다 이런 인식을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아이가 어떤 걸 공부하는 게 더 좋을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독서 습관을 길러주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이제 문해력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문해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학습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뭐 추천 도서라든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뭐 이런 학습적인 도서 말고요, 아이들의 관심사에 기반한,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부터 하나씩 아이들이 읽다 보면 책 읽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거고, 자기 호기심이 풀렸을 때 그 쾌감, 이런 지적 호기심을 더 가지게 될 거고요. 책을 그렇게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집에서도 부모님과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 생각을 부모님한테 설명하는 것. 어떤 때는 이런 게 토론이 되기도 하겠죠. 이걸 꼭 책을 읽을 때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아니면 뉴스,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부모님과 토론을 하고,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조금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것, 이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고 나서 아니면 뭐 뉴스를 보고 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부모님과 얘기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꾸준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남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호기심과 자기 관심과 자기 재능에 기반해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공부.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미래인재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능력 그리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